그 한 개인이 예. 20년 가까이 5번 저희 민주당에는 훌륭한 자산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보면 그런 후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매일 봄만 되면 올라오는 검질처럼 이렇게 그런 분들만 보이니까 막 이렇게 밭을 옮겨 다녀. 그 검질들이 그 20년을 해놓고 또 민주당을 또 당선시키겠다고 하니 저는 뭐 삼다수를 한 20년 먹었지만 앞으로 한 50년, 100년 삼다수 먹을 겁니다. 글쎄 뭐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6.1) 지방선거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새로운 변수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학 도의원님, 그리고 제주대학교 GIS 센터 선임연구위원이신 김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제가 이 부분을 알고 깜짝 놀란 건데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20년 동안 국회의원은 전부 다 싹쓸이 했는데 제주도지사만큼은 한 명도 배출을 안 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98년에 이제 우금민 지사가 새정치국민회의로 당선이 되고 2002년에 다시 당선이 돼서 했는데 2004년에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중간에 이제 낙마가 되고 유고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태한 지사께서 당선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사실은 도정 권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에 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진철훈 후보 파동이 있었고요. 물론 진철훈 후보 본인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때 김태한 지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2010년에는 이제 우금민 지사 영입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2014년에는 세월호가 터지면서 또 원희룡 지사가 제주에 내려와서 선거답지 않은 또 선거가 치러졌고, 그다음 지난 2018년에는 이제 또 문대림 후보와 이제 김은남 후보 간의 경선이 있었는데 내부의 좀 갈등, 또 완팀이 안 돼서 낙선한 것으로 도민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 스스로가 이제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오영훈 후보가 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경선의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걸 말끔히 털어내고 완팀이 되어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영훈 후보가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이 또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는데 그 국민의힘 입장은 또 어떤가요? 참 아픈 이야기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그 저희 당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성찰해야 되는 그거를 또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좀 그렇습니다만 그 한 개인이 20년 가까이 5번 그걸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분을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분은 뭐 우리 도민사회가 내가 뭐 성함을 거론하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금 오늘까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 지역을 지금 6번을 지금 민생 탐방을 돌았습니다. 근데도 제가한테 들려온 제가 직접 글까지 받으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적기도 하고 본인들이 한 줄 메시지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게 제 연구실에는 쌓여 있는데 거기서 주신 말들 저 개인적인 것도 문제지만 그 세평이라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당 이런 거를 떠나서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도민 사회가 제주도 사회가 강건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면 그거에 저는 기꺼이 우리 당에서 주시는 도리라면 전 받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공정했느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당을 대변하기가. 그리고 정말 험지였느냐 전 그것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후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민사회가 또 우리 당원들이 지금은 좀 진솔하게 좀 평가를 하고 이제 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 20년 패배를 견인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전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거시기 합니다만은 어느 지역에서는 그걸로 다 대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만 어떤 시스템이 우리 당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에 대한 정체성이 그 혼란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 저는 사실상 민주당의 그 시스템을 면밀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지금 그 보여지는 외견상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당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후보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족적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유롭고 당당하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오영훈 후보는 당선이 돼서 제주도 도지사가 된다면 제주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제가 저 오영훈 후보 측에 이제 어떤 그 정책 분야에 제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뭐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과연 정파적으로 대립하고 충돌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가장 필요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받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생산적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쪽의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본선 승리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칼로텔 매입 공약을 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개난 맛이? 개매 맛이. 개매. 글쎄 뭐 여러 가지 뭐 나름의 계획은 뭐 가지고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공공 부분에 여러 가지 뭐 국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민영화시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사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재정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제 민간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민간 그 호텔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좀 개매맛이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공약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보다 오영훈 후보의 그게 너무 눈에 띄어서 조금 이렇게 봤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우리 제주도가 뭔가 우리 도백이 이게 왜 이러한 그 정책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재밌삼 건물이 어마어마한 그 거금을 들여서 지금 막 과정이 지금 대혼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공공 매입한 그 여성 무슨 가족 무슨 연구원인가 거기도 지금 매입해놓고 지금 용도 자체가 지금 난해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인의 그 자비로 이거를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여야의 어떤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막 치적 쌓기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도지사든 도의원이든 누구든 좀 관용적 정책 어떤 어투 미사오구의 어떤 이런 어투, 뭐 수사적 어투 그런 정책으로 좀 현혹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느 만큼 고심하고 공공 매입에 대해서 어느 만큼 무겁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어쨌든 우리 당의 후보지만 뭐 경선 과정에서 나온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면밀하게 좀 살펴서 문제점이 있고 또 도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시 좀 전면적인 어떤 그 뭡니까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 그 허영진
후보께서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어떻게 도정을 이끌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아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잘 모릅니다. 아 그래도 아니 아라동 제주- 사는 거 아니에요? 아라동 그 아라동 동네 살잖아요. 네, 아라동 제주대학교도 뭐 같이 네, 같은. 근데 글쎄 저는 잘 진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주도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 그분이 직무대행까지도 아니 하셨는데 그 자당의 후보를 응원하려고 빨간 옷을 입고 나온 걸로 알고 저희 있는데 빨간 옷으로 네. 다 그 응원을 다 표현하는 걸로 그러면은 하고,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과연 정치인인가 행정가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요즘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도지사 후보도 아닌데 제가. 근데 우리는 다 행정가이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가 어떤 선거를 통해서 그 도백이 되는 과정은 정치인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도백이 행정가야만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령, 규정, 규칙에 의해서 판단하고 집행만 한다라면 우리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AI가 다 하면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이안을 다 주겠죠. 근데 도백이 정치가 개입이 돼서 중앙과의 정치, 우리 내부에서의 우리 돈의 갈등이라든지 모든 어떤 현안에 대한 이런 것 또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가를 원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기에 과연 우리 존경하는 허양진 후보님께서 무엇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실은 두 후보 다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저희 후보는 훌륭한데. 훌륭합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주 월등히 훌륭한 걸 알고 있고, 단지 정치가의 어떤 스킬만 필요한 건 도백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가신 아주 혹평도 듣고 있지만 원희룡 지사님의 정치력은 또 어마쟁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혹평을 듣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연산상으로 해보면 행정력이라는 행정가로서의 그 어떤 고민, 그리고 무게, 그리고 경력, 이런 것과 정치력이라는 것들이 적당한 균형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량이 받침이 돼야 제주도를 위한 그 성장이라든지 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허양진 후보께서 공약을 하나 내걸었는데 죄송합니다. 저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둘째를 출산하면 5천만 원을 5년에 걸쳐서 준다는 공약을 했어요. 근데 그 허경영 그 대선 때 허경영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께서도 그 출산을 그건 둘째가 아니고 그냥 출산을 했을 경우에 5천만 원을 준다는 그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뭐 혹시 이 허경영 그 공약을 참고한 건 아닌지.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뭡니까 타당의 후보께서 내신 공약이지만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출산이 뭐 예, 저희 그 지금 관련 조례 우리 뭡니까 문경원 의원이 그 개정한 조례 보면 거기 셋째 나면 1,0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는가?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확대한 더 진일보한 정책이라 보여지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직접적인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지원보다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인 지원책은 없을지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 재원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금으로 이제 5년간 5천만 원, 그럼 이제 연간 1,000만 원씩 5년을 주는 건데, 이게 그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흔히 무슨 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무슨 뭐 돌봄 정책 지원 정책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육아 부담, 보육 부담, 교육 부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어떤 분석과 시의적절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 정도 재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만큼은 저는 높게 본다.
저희 후보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게 100%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재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는 제가 높게 본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 정도 그 재원을 가져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은 더 다른 건 없을지를 한 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직선적이어서 송구합니다마는 저는 그 말씀을 아까 그 공약을 듣자마자 왜 요즘 정치가 돈으로 다 땜빵하려고 하는지 머리를 쥐어짜고 미래를 보고 그 좀 뭔가 자발적으로 그거에 우러나와서 두 번째 안이 아마 재원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고민이고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거를 투입을 하더라도 끌어안고 가야 되는 또 해결해야 되는 우리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김병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좀 뭔가 정말 오래 쥐어짜고 진짜 오래 고민을 해서 좀 더 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좀 안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후보가 됐든 어느 정당에서 어느 전문가가 됐든 그러한 접근이 먼저 나와주고 또 그거를 좀 더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것이 부터 낸다면 좋지 않을까.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저게 5천만 원 준다고 애를 낳으라 그러면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주도가 지금 지방채 지금 발급이 1조가 넘어가고 있고 제주도의 경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부채가 또 그만큼 또 1조가 넘어가고 있고 이런 이 시국에 돈을 막 던지겠다 하는 이런 바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바닥을 진짜 가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걸 정말 이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후보님들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재원도 투입해서라도 이제 저출산 문제를 좀 극복해보자 하는 그 의지를 높게 사는 것이지. 아까 우리 김명 교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뭐 단순하게 뭐 애 낳으면 얼마 준다고 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인구 대비 그러니까 0세에서 18세까지의 인구 구성 비율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18세에서 이제 65세까지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구성비는 전국에서 꼴찌예요.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또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딱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청년들을 제주도에서 뭡니까? 청년들이 제주도에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애를 낳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어떤 정책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뭐 무슨 뭐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이거는 사실은 임시방편이죠. 임시방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보자 하는 의지만큼은 제가 높게 본다. 네, 그렇군요. 예. 이번에 민주당에서가 그 민주당 오영훈 후보님하고 그리고 이제 문대림 전 후보님하고 이제 싸움이 좀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거기 시선 집중도 됐고 그런데 이제 오영훈 후보께서 이제 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도지사의 선거에 집중하던 그런 시선이 약간 사그러지고 지금은 그 오영훈 후보가 사퇴함으로 인해서 제주 을 지역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시선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 을 보궐선거에 그 각 당에서 지금 출사표를 던진 분들만 해도 1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 을 그 선거가 지금까지 이렇게 뜨거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의원님은 제주울 지역이 아니잖아요. 두 분 다 제주울 지역이잖아요. 예. 저도 제주울입니다. 예. 제 이름은 안 보이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영훈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지사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해서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했는데 오늘 아마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서울에 있는 이제 김한규 거기 뭐 제주 출신입니다만 김한규 씨를 예 전략 공천한다는 그 민주당에는 이제 결정이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준비해 왔던 많은 분들이 좀 상당히 좀 허탈해하고 그러네요. 아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정한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당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내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잘 추스려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20년이 아니고 다시 이제 계속 제주시 의뢰 국회의원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죠.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몇 분이나 나오세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지금 뭐 정해지지 오늘 제가 여론조사를 들었는데 그 아마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위에서 작업했던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름 검명하면 또 그러니까 혼나요, 그거. 그러니까 저 정도로는 근데 공식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 한 그분이 4분. 직접 나와요. 여론조사 오늘 제가 받았는데 제가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이 거기에 이름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쪽에도 지금 갑 쪽에 있는 분이 을 쪽에 오고 갑 쪽 기반을 가진 분이 을당협위원장을 하고 참 찬란합니다. 저희 당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패배의 근간이 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당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고 그 봄만 되면 올라오는 검질이 있어요. 매도매도 검질이 올라와. 그죠. 봄만 되면 올라오는. 민주당은 그 매도매도 검질이 덜 나는데 우리 당은 막 미구석 저구석 온 사방천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밭을 잘 갈죠 항상. 검질이 올라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그 와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거나 또 중앙이든 여기서 또 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어찌됐든 싸워 볼 만한 사람은 누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이렇게 꼭 이번에 뭐 누군들 다 당선이 되고 싶지만 당선이 안 되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환점이 돼야 된다. 다 전략 공천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이번에 선거에는 있었잖아요. 뭐 꼴랑 20 며칠 남겨놓고 뭐 경선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 중앙당에서 각 당에서 전략 공천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건 그게 가능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또 밑에서는 공정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논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저는 이번에도 우리 당이 상식적인 부분에서 좀 제가 기대하는 분이 돼서 조금이라도 뭐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제가 아주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 앉혀놓고 20년을 해놓고 또 민주당을 또 당선시키겠다고 하니 과연 그거는 제주도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견제의 기능과 다양한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인가 묻고 싶습니다만은 저 또한 이번에 우리 당이 조금 돼서 좀 더 환기 물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삼다수를 한 20년 먹었지만 앞으로 한 50년 100년 삼다수 먹을 겁니다. 아주 결과적으로 이제 김한규 후보가 이제 공천은 되었지만 제주시를 더 나아가서 이제 제주도에 특히 저희 민주당의 이제 훌륭한 정책 자산을 많이 확인을 했다. 우리 부석정 참모총장 또 부승찬 대변인, 그다음 뭐 현근택 그 뭐 그분 변호사 뭐 그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지방의회를 경험한 또 이제 또 복수의 이제 후보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는 훌륭한 자산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보면 그런 후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양당이 좋은 어떤 그런 후보들이 생산적인 경쟁을 하면서 도민들이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봄만 되면 올라오는 검질처럼 이렇게 그런 분들만 보이니까 또 이게 막 이렇게 밭을 옮겨 다녀 그 검질들이 그거. 그래서 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우리 김병학 의원님한테 저는 어떤 검질입니까?
그거는 아니, 어떤 검질 검질입니까? 표현하는데. 아니 그 아니, 새싹은 새싹인데 예. 어떤 거는 검질로 이미 확인이 된 것들이 있고 어떤 새싹은 아 저게 지금은 조그마한 모종이지만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풍성한 지켜봐야- 과일을 지켜봐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저를 잘 평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제 검질이 색깔이 안 보입니까? 검질을 묻혀가지고 가려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주 뼈 있는 소리셨습니다. 네. 전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 당이 그 전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위에 선배님들 그리고 특히 그 원희룡 지사님께는 우리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병학 의원님이 머리 숙여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우리의 당 도지사도 우리의 어르신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보수의 후배들을 키우지 그래, 않았다라고 맞아요. 예. 표현할 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좀 들고 민주당은 참 열심히 저렇게 쟁쟁한 인물들이 등장할 만큼 그래서 치열하게 공정하게 경쟁하고 뭐 나름마다 판단은 공정한지는 나름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는 저는 한량없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원 지사님께서 진보 뭐 민주당을 떠나서 진보 쪽 인사를 거대 사회적 그 포지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고이범 의원이라든지 지금 현직에 있는 안동 의원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들이 뭐 김병립 시장님 다 아시다시피 다 기반이 민주당의 어떤 진보의 철학 이념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진보를 엄청 우리 원 지사님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국토부 장관 잘 하시도록 기원해 저는 주시고. 이제 어쨌든 모든 지사님들이 다 공과가 있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당연하죠. 그러니 원희룡 지사님도 이제 뭐 지금 이제 많은 뭐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한 일도 많다고 보여지고 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그 물론 이제 당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 더 도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느냐, 또 누가 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희 당 출신이지만 중용해서 그래도 함께 도민들을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협치죠. 협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라든가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높게 봅니다. 그게 그 결과가 과연 기대만큼 있느냐 하는 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어떤 그런 시도만큼은 저는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정치라는 게 뭐 누가 키워서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검증받고 단련하고 또 능력을 또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또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받아가고 또 기대가 쌓이다 보면 사실은 일정한 선수가 돼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 지사님을 탓할 건 아니고 어쨌든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본받아서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표 주자 중에 아직은 검질이 가려 있지만 우리 김묘 교수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에 오영훈 후보님이 만약에 도지사로 된다라면 우리 오영훈 죄송합니다. 원희룡 지사님만큼 어떤 협치 뭐 초당적인 어떤 인물들을 등용하면서 제주도의 어떤 그런 아픈 곳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지금 말을 꺼내면 너무 오래져서 갈등의 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시고 이럴 거라고 또 우리 쪽에 좀 보수적 철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잘 등용해서 잘 이뤄낼 거라고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 그런 부분을 찾아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보수들도 현장이네요. 만약 모시게 되면 좀 급여는 좀 세게. 근데 사실은 진짜 제주도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지금 20년, 30년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도 집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30년, 40년 한다라면 그건 제주도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견제도 해야 되고 네. 균형도 좀 있어야 네.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원 지사님께서 도의원이 전체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
양쪽으로 정량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있었고 또 국회의원이 또 올도 이랬고 그리고 또 도백으로 있을 당시에 또 민주당 대통령이셨고 이 상황에서 제주도의 어떤 지금 혹평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난제들을 풀기가 뭐 당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무관하다고 좀 보지 않거든요.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서 좀 지금 혹평을 듣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 또 위로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뭐 바쁘신데 마지막으로 많이 바빠요, 사실. 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냥 의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번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 선거를 보는 그 입장들을 짤막하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선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제가 이제 재선 의원하고 이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겸허한 자세로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번에 출마하는 모든 분들 뭐 지사 후보를 포함해서 모든 도의원 후보들도 그동안에 준비된 것들을 도민 여러분들한테 겸허한 자세로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가 지난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도민 사회에서 나름의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교수님. 저는 뭐 나름대로 치열하게 본인의 모든 거를 다 바쳐서 선거에 임할 거라고 좀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 할 거 없이 어느 당의 후보든 지금 도의원들은 제주도를 좀 제대로 진단하고 정말 제주도가 어떻게 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그 미국의 윌리엄 시어드입니다. 미국의 그 아주 먼 미래를 보고 그 알래스카를 샀지 않습니까? 그 많은 혹평과 야유와 비난 속에서 그래서 좀 제주도의 어떤 100년 미래도 좀 보시고 또 단지 근데 어려운 부분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게 어느 만큼 어려운 부분인지. 그래서 좀 건강한 제주가 되고 좀 그럴 수 있는 거에 좀 제주도를 제대로 진단해서 제주도를 잘 키워주고 강건하게 좀 세워주시길 좀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식 하실 거여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지금 파란 옷 입고 와 파란. 네, 파란 옷 입고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내일 저 을지역 돌 거거든요. 파란 옷 내일 저 개소식 한데 그냥 가 보지 뭐 내가 이랬거든요. 아니 저분 가겠습니다.